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3.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 자, 이 문제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디귿 지문만 빼고 모두 틀린 지문입니다. 오직 디귿만 옳은 지문이에요. 디귿 지문 먼저 보시면 이게 그냥 판례 사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투던 중 어쩌고저쩌고해서 B의 아들 갑이 B를 구하려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상처를 입게 했다. 그러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이제 맞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디귿 지문 하나만 알아도 4번이 정답이 도출되도록 배치를 잘못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문 3번 같은 경우는 이 보기 구성만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앞선 문제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문 3번 같은 것을 틀리더라도 일단 여기서 일단 답을 구하고 다른 문제들 더 빠르게 푸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풀면 한 번씩 다 풀고 나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객관식 질문 몇 번 다시 검토할 시간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고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을의 승낙을 받아서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제 을의 승낙을 했죠. 을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일단 갑이 을을 상해했으니까 갑에게는 이제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를 구성하고 이 피해자 을이 승낙을 했으니까 피해자 승낙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게 쟁점이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피해자 을이 상해를 승낙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승낙은 사회윤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이 요건, 피해자 승낙의 요건으로 이제 승낙이 사회윤리에 위반되지 않을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형법상 피해자 승낙 조문에는 없는 추가적 요건을 해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조문들을 보시면 형법 20조부터 있거든요. 위법성 조각에 관한 조문들이. 정당행위, 어쩌고저쩌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뭡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죠. 그리고 21조 정당방위, 어쩌고저쩌고 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죠. 자,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2조 긴급피난 역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23조 자구행위 어쩌고저쩌고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승낙은 어쩌고저쩌고 한 승낙에 의해서 법이 훼손한 행위, 승낙해서 가해행위를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죠. 보시면 지금 20조부터 23조까지 24조까지 읽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형법 총칙상 조문들을 읽었는데 보시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같은 거에는 20조부터 23조까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라고 해서 상당성 요건이 조문에 있어요. 정당행위 같은 경우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이 해석으로서 이제 상당한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어쨌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같은 거에는 상당성 요건이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무리 방어하는 행위라도, 아무리 피난하는 행위라도, 아무리 자구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만약에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유죄예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24조 피해자의 승낙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없죠? 그런 문구가 없죠? 그냥 피해자가 승낙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취지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견해 대립이 생깁니다. 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조문대로 가자. 피해자가 승낙한 이상 굳이 상당성 요건까지 필요 없다 라고 보는 게 형법을 만든 사람의 뜻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피해자 승낙도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회적 상당성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가 바로 판례 태도죠. 이런 판례에 대해서는 조문에도 없는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 아니냐, 부당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판례는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이라면
승낙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유죄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상 이 해석은 지금 보신 기억지문 같은 거 요런 걸 상해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을한테 상해를 가한 거잖아요. 그럼 갑은 피해자가 승낙해서 했다, 난 상해죄 무죄다라고 주장할 텐데 그런 거 상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피해자의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건 상해죄 유죄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틀린 거고 위법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1번, 4번,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다음 니은 지문. 사채업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 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나 보죠. 돈을 안 갚으면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무슨 행적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면 이제 그 협박한 거잖아요. 협박을 한 건데 채권을 변제 받으려고 협박한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게 있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이 협박을 왜 했어요? 심심해서 했어요? 아니면 돈 받으려고 협박한 거예요? 이렇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협박한 행위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냐라는 것인데요. 정당행위 역시 잠시만요. 이 가운데 이거를 넘겨야 되는데 안 되네. 예, 여기서 그냥 봅시다. 이렇게 얇게 봅시다. 법령 이 20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행위 역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국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이렇게 협박한 경우처럼 이른바 권리 행사 목적의 범행이 상당성이 있냐 없냐 판단 결국은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정도의 문제. 그래서 이 지문 같은 정도라면 상당성이 없는 행위다. 판례 사안이죠. 이 정도면 사회통념에 비춰서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즉 협박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박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틀렸죠? 니은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틀렸죠? 지금까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4번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아까 디귿 지문 아까 말씀드린 지문인데 판례는 이제 아들이 아빠 구하려고 한 거니까 정당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디귿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을, 리을, 미음 디귿 빼고 다 틀린 거 디귿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리을 지문.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자구행위에 해당된다는 지문인데 이거는 틀렸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역사상 대법원이 자구행위로 인정해서 무죄란 케이스가 몇 건일까요? 현재까지 답은 0건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그 자구행위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내가 생각하기엔 자구행위가 될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다툼이 있으면 다 판례에 의한으로 처리하도록 이제 객관식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자구행위로 인정한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자구행위 인정한 사례들은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지문에서 개별 케이스를 제시해놓고 자구행위에 해당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미음 지문. 싸움이라고 해서 싸움의 상황. 그래서 정당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한 지문인데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싸움의 상황에서 나를 지키려는 목적 없이 때렸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었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 같은 걸 잘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서 상대 공격에 무조건 맞아야 하고 침입자에게 침입 당해야 하는 판결을 한다고들 비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판례가 그런 입장 아니고요. 나를 지키려고 부득이하게 가격한 이상 상대방을 비록 크게 다치게 하는 가격행위라도 경우에 따라 충분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침입당하면 침입당해라, 때리면 맞아라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싸우다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는 자기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때려놓고는 소송에서 이제 난 정당방위한 거다, 나는 막으려고 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쨌거나 미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돼요.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당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미음 틀린 지문. 그래서 디귿 빼고 모두 틀린 지문입니다. 이제 민사법 3번 문제 보겠습니다.